아침 병원 대기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네 체육관 김 선생님, 어젯밤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68세 최 선생님은 숨을 고르며 스스로 물으셨죠. 나는 안전할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답이 발터 롱고 박사의 장수 식단. 단 5일의 리셋과 일상 식단의 작은 바뀜이 우리 몸의 오래된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다면요. 오늘 그 길을 이야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조용히 쌓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무릎은 시큰, 잠은 얕아지고 속은 더부룩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잘 버텼으니라며 넘기죠. 장수 식단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쌓인 불안을 보이는 계획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단 5일로 몸의 방향을 틀었던 할머니의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2세 박 여사님은 새벽마다 속쓰림과 붓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손주는 놀자고 달려오는데 체력이 딸려 미안했죠. 딸이 건넨 책 발터 롱고의 장수 식단. 박 여사님은 먼저 5일짜리 준비된 단식 모방 식단을 의료진과 상의 후 시도했습니다. 일주일 뒤 붓기가 빠지고 발이 가벼워졌답니다. 물론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이제 원리를 천천히 풀어봅니다. 단식이라 하니 겁이 나시죠? 하지만 이 오일은 굶는 게 아니라 몸을 속여 단식과 비슷한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된 식단입니다. 열량과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중심으로 조절해 몸의 청소 시스템이 일하도록 돕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25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왜 이런 방식이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지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단은 장수마을의 식탁, 동물 사람 연구, 임상 자료를 조합한 원칙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식물성 위주, 생선 보완, 설탕 가공식품 최소, 하루 12시간 금식, 저녁 일찍 65세 이후엔 단백질 적절히, 성장 신호를 낮추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근육은 지키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생활 언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식탁엔 콩, 채소, 통곡, 견과, 올리브유가 늘 올라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에서 3번, 붉은 고기는 드물고 달콤한 간식은 특별한 날에만. 배부르게 먹되 속은 가볍습니다. 우리도 복잡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김치에 나물, 보리밥, 들기름, 올리브유, 제철 생선만으로도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재료로 낯선 결과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라라는 신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신호가 지나치면 혈당과 혈압, 염증이 들끓습니다. 장수 식단은 단백질과 설탕을 조절해 그 신호를 낮춥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불필요한 흥분은 낮추고 필요한 수리는 돕는다. 그 결과 몸은 수선을 시작하고 오래된 부품을 갈아 끼웁니다. 무리하지 않고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하루 12시간 금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침 7시에 드셨다면 밤 7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잠들기 3에서 4시간 전엔 입을 닫습니다. 밤엔 몸이 청소를 하니까요. 박 여사님은 저녁 시간을 30분만 당겼는데 속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첫걸음은 시계입니다. 식사 시계를 당기면 몸의 시계가 맞춰집니다. 작은 시간표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롱고 박사는 65세 이전엔 단백질을 낮춰 몸의 과도한 성장 신호를 줄이고 65세 이후엔 근감소를 막도록 충분히 챙기라 권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약 0.8g을 기준으로 콩두부 생선으로 채웁니다. 60kg이면 하루 단백질 약 48g. 단, 신장 질환 등은 의사와 상의가 우선입니다. 포인트는 근육은 지키되 몸을 흥분시키지 않기입니다. 식사에서 가장 먼저 늘릴 건 섬유질입니다. 채소, 콩, 통곡은 속도를 늦춰 혈당 출렁임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줍니다. 최 선생님은 흰빵 대신 통밀 토스트에 아보카도, 점심은 보리밥과 각종 나물,
저녁은 채소 수프와 구운 고등어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야식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흔들리는 간식 대신 든든한 식사. 이것이 지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카트 절반은 채소와 과일, 넉넉한 콩류, 렌틸, 병아리 콩, 통곡물 귀리, 현미, 올리브유 견과로 채웁니다. 생선은 작은 등푸른 생선 위주로 주 2에서 3회. 붉은 고기는 특별한 날의 소량. 유제품은 염소양, 치즈나 플레인 요거트를 가끔. 설탕, 흰가루, 과자, 가공육은 카트에 들이지 않는 게 요령입니다. 집에 들이지 않으면 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선을 고를 땐 작고 기름진 아이로. 정어리, 고등어, 청어처럼 작아야 중금속 부담이 적습니다. 참치, 상어처럼 큰 생선은 횟수와 양을 줄입니다. 냉동도 괜찮습니다. 해동 뒤 올리브유와 레몬, 허브로 간단히 구우면 됩니다. 박 여사님은 주 2번 정어리 통조림으로 샐러드를 만들며 간편하게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무리 없이 반복입니다. 아침엔 과일 한 접시와 견과, 통곡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입니다. 점심 저녁엔 콩두부 생선으로 단백질을 분배하세요. 한 끼에 보리밥 반 공기, 두부 조림, 식음 취나물, 배추 김치, 올리브유 뿌린 토마토, 달걀은 주 2에서 3개 이내로. 이 조합이면 포만감은 유지하고 혈당 출렁임은 줄어듭니다. 식판을 그려 나누면 더 쉽습니다. 과자, 달달한 음료, 흰빵과 면은 가끔만, 당장이 아니라 1년, 10년의 혈관을 생각합니다. 최 선생님은 커피 믹스를 끊고 블랙커피에 물을 더해 마셨습니다. 달콤함이 그립다면 식사 후 과일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집에 남은 과자는 이웃과 나누거나 아예 사지 않는 전략이 가장 쉽습니다. 장수 식단에 적은 습관 없이 집안에 둔 간식입니다. 종이에 하루 시간표를 그려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중간 간식은 딱 한 번, 견과 한 줌이나 플레인 요거트. 잠은 10시 전후. 이렇게 3일만 지켜도 속 리듬이 맞춰집니다. 박 여사님은 식사 알림을 휴대폰에 넣고 저녁 약속이 있으면 점심을 가볍게 조절하셨죠. 계획은 유연하게, 하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게가 비법입니다. 물은 하루 내내 조금씩, 식사 사이에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권합니다. 커피는 하루 1에서 2잔 블랙으로 늦은 오후엔 피합니다. 달다구리 없이도 향으로 만족하는 법을 익히면 군것질이 줄어듭니다. 저녁 이후엔 물만 마시고 밤에 화장실을 줄이려면 자기 전 한 컵은 피하세요. 작은 수분 습관이 아침 컨디션을 바꿉니다. 장수 식단의 쌍둥이는 근육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넘어짐과 체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일어나기 10회, 벽 밀기 10회, 가벼운 물병 들고 팔굽혀 펴기 변형.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박 여사님은 손주와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15분 운동에 약속이 습관을 지켜줍니다. 롱고 박사는 마른 체중보다 허리 둘레와 근육에 주목하라 말합니다.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허리 둘레가 줄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면 방향은 맞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옷으로 허리 줄자를 대보세요. 1cm의 변화가 약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숫자는 안내판, 목적지는 가볍게 움직이는 몸입니다. 저녁과 잠 사이의 거리를 3시간 이상 벌리면 속이 편해지고 새벽 혈당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최 선생님은 저녁 6시 30분, 식사 후 가벼운 산책 15분을 더했습니다. 밤중 속쓰림이 사라지자 새벽 기상도 한결 좋아졌죠. 굳이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5일만 지켜도 몸은 고마워합니다. 대부분의 날, 대체로가 오래가는 비법입니다. 월수금, 콩수프, 보리밥, 나물, 생선 1회, 화목, 두부 버섯볶음, 현미밥, 샐러드, 통밀 파스타에 토마토 정어리 1, 가족과 외식하되 반은 채소. 간식은 견과 한 줌이나 플레인 요거트로 제한합니다. 이 정도면 장수 식단의 뼈대가 잡힙니다. 무엇보다 지키기 쉽고 장보기도 단순해집니다. 싱크대 앞에 올리브유, 통곡 파스타, 콩 통조림,
다진 마늘, 양파를 보이도록 두세요. 과자는 높은 선반으로, 채소는 눈높이, 냉장고 문엔 물 플레인 요거트, 맨 앞 서랍엔 샐러드 채소. 손이 가는 곳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박 여사님은 한 번의 정리로 야식을 절반 줄였습니다. 주방이 식단의 조력자입니다. 식당에선 채소 반, 단백질 적당히, 흰가루 최소만 기억하세요. 한식은 생선구이 플러스 나물 반찬, 국은 건더기 위주, 중식은 채소볶음 플러스 밥 소량, 소스는 덜어먹기. 일식은 사시미 플러스 샐러드, 튀김은 나누기. 빵집에선 통밀빵 플러스 올리브 오일. 최 선생님은 친구들과 고깃집에서도 상추와 채소를 든든히, 고기는 작은 조각만, 즐기되 기준은 지킵니다. 당뇨 혈압 지질약을 드신다면 식단 변화나 오일 프로그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사량과 탄수화물이 줄면 약 효과가 달라져 저혈당 어지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은 지름길입니다. 박 여사님도 주치의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롱고 박사는 영양이 부족할 때 멀티비타민을 3일에 한 번 정도,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필요시 권합니다. 하지만 보충제가 식단을 대신하진 못합니다. 밥상에 채소, 콩, 통곡, 생선이 먼저, 보충제는 빈칸만 채우는 역할입니다. 약처럼이 아니라 도움으로 생각하세요. 혈액 검사와 상담 뒤 결정하면 더 안전합니다. 기다리셨죠? 오일 프로그램의 뼈대는 일시적으로 열량과 단백질을 낮추고 식물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식사입니다. 1에서 2일은 조금 더, 3에서 5일은 더 낮게. 채소 수프, 올리브유 견과, 소량의 통곡콩을 활용합니다. 물은 충분히. 당뇨 만성질환, 약 복용 중이면 의료진 감독하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응용 가능한 안전한 틀을 알려드립니다. 1일차 채소 수프, 샐러드 플러스 올리브유, 통곡 크래커, 견과. 2일차 수프, 버섯 볶음, 올리브 아보카도 소량. 3에서 5일차 수프와 채소 오일 중심, 통곡콩은 소량. 허기가 오면 따뜻한 차, 산책으로 넘깁니다. 저녁은 일찍, 수분 충분히. 끝나고 첫 식사는 채소죽 같은 가볍고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많이들 2에서 3일차에 살짝 힘이 빠지고 4에서 5일차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어지럼, 두근거림,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합니다. 최 선생님은 3일차에 가벼운 통증이 있었지만 물과 휴식, 산책으로 넘겼습니다. 안전이 첫째, 그 다음이 효과입니다. 롱고 박사는 대체로 건강한 분은 1년에 2에서 3번, 대사 위험이 높다면 의사 지도하에 더 자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니어는 체중이 과하게 빠지지 않게 주의하며 첫 시도는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박 여사님은 봄, 가을에 5일씩, 나머지 기간엔 평소 식단을 지켰습니다. 짧게 리셋, 길게 유지 전략입니다. 5일이 끝나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뭐든 먹어도 되겠지. 바로 그때가 갈림길입니다. 첫날은 부드러운 죽 수프, 다음 날부터 평소 장수 식단으로 연결합니다. 박 여사님은 새벽 공복 혈당이 안정되자 야식 유혹에도 내일 아침의 편안함을 떠올렸습니다. 리셋은 짧고 유지가 길게, 진짜 변화는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공복 혈당이 늘 높던 최 선생님, 12시간 금식, 저녁 일찍, 통곡 콩 늘리기. 한 달에 한 번은 의사 지도하에 5일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 3개월 뒤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고 식후 졸음이 줄었습니다. 수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천천히 기름을 바른다. 무리 없이 꾸준히가 답입니다. 장수 식단은 자연식 위주여서 소금 섭취를 줄이기 쉽습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를 먼저, 양념은 줄이고 허브 식초 레몬으로 맛을 보완합니다. 박 여사님은 김치의 국물을 털어내고 씻어 먹는 날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부종이 줄어 신발이 편해졌죠. 짠맛은 서서히 길들여집니다. 혀는 한 달이면 새로워집니다. 관절이 아픈 날엔 색깔 진한 채소와
올리브유, 견과, 작은 생선이 힘이 됩니다. 가공육 튀김 달달한 간식은 염증에 기름을 붓습니다. 박 여사님은 무릎이 욱신한 날 시금치 케일 샐러드에 정어리를 얹고 올리브유를 두릅니다. 다음날 계단이 덜 무겁죠. 완치가 아니라 덜 아픈 날을 늘리는 식탁입니다. 하루 12시간 금식은 밤사이 내에 청소를 돕고 아침의 맑음을 키워줍니다. 식사는 섬유질 플러스 건강한 지방이 뇌의 연료가 됩니다. 호두 올리브유 생선의 지방, 통곡과 채소의 섬유질이 기억과 기분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 호두 사활을 꾸준히 드시며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체감은 중요합니다. 모임에서 첫 접시는 샐러드와 채소 반찬으로 채우세요. 따뜻한 차를 먼저 마시면 과식이 줄어듭니다. 디저트는 3숟가락만 맛보고 자리에 오래 앉아 수다를 더 즐기세요. 박 여사님은 먼저 채소, 천천히 대화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밥은 반, 대화는 2배. 즐거움은 줄이지 않고 부담만 줄입니다. 평일엔 식단 기준을 단단히, 주말엔 외식을 즐기되 원칙은 유지합니다. 먹는 시간은 지키고 채소는 반, 주말에 흔들려도 월요일 아침 다시 리셋. 이 리듬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완벽 대신 지속을 선택하는 순간 성과가 쌓입니다. 박 여사님도 주말엔 손주와 피자를 나누되 샐러드를 먼저 먹습니다. 식물성 위주로 바꾸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엔 특히 근육 유지가 중요합니다. 매끼 콩두부 또는 생선을 한 가지씩 넣고 운동과 함께 하세요. 식사 후 가볍게 10분 걷기만 더해도 단백질 흡수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먹고 조금 움직이고 쉬는 리듬이 답입니다. 스트레스는 식단을 흔듭니다. 급하게 먹게 하고 달콤한 걸 찾게 하죠. 식사 전 5번 깊은 호흡, 한 숟갈 놓고 대화, 식탁에 휴대폰은 치우기. 박 여사님은 기도문처럼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포만감은 위가 아니라 시간에서 옵니다. 마음을 늦추면 몸이 따라옵니다. 점심 후 졸음은 당 떨어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일 때가 많습니다. 20분 가벼운 낮잠이나 의자 휴식을 허락하세요. 커피 대신 짧은 쉼이 오후 간식을 줄입니다. 박 여사님은 TV 대신 20분 눈을 감고 일어나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휴식이 간식을 이깁니다. 장수는 안전과 동의어입니다. 집안 발판을 정리하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준비하세요. 하루 5분 맨발로 발가락 쥐었다 펴기, 종아리 들기. 발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박 여사님은 카펫 모서리를 정리하고 밤엔 작은 조명을 켭니다. 다이어트는 식탁에서 시작해 집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교과서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비건이든 생선을 드시든 종교 취향 치아 상태에 따라 조정하세요. 씹기가 어려우면 수프죽으로, 바쁘면 미리 조리해 냉장. 핵심은 같은 방향, 식물성 중심, 작은 생선, 설탕 최소. 12시간 금식, 저녁 일찍, 65세 이후 단백질 충분히. 방향만 맞추면 속도는 각자입니다. 접시는 절반 채소, 4분의 1은 통곡, 4분의 1은 단백질, 올리브유 한 숟갈. 이렇게 담으면 자동으로 균형이 맞춰집니다. 소스는 옆에 두고 조금씩 찍어 드세요. 색이 많을수록 영양이 풍성합니다. 박 여사님은 접시 그리기만으로 외식에서도 실수 없이 고르십니다. 간식은 식사 사이에 작은 식사가 아닙니다. 허기보다 습관일 때가 많죠. 견과 한 줌, 아몬드 10에서 15알, 플레인 요거트 작은 컵, 과일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후에 배가 고프면 물 한 잔과 5분 산책을 먼저. 견디는 게 아니라 건너가는 겁니다. 밤 간식은 내일의 나에게 미루기로 합니다. 팬에 올리브유, 마늘, 양파, 냉동 혼합 채소, 통조림 콩을 볶아 소금 후추로 마무리. 그릇에 담고 정어리 통조림을 올리면 한 그릇 완성. 통밀빵 한 조각과 곁들이면 균형이 맞습니다. 설거지도 간단, 재료도 간단. 바쁜 날엔 이런 10분 레시피가 지켜줍니다. 한 주에 하루 새로운 채소나 콩을 시도해보세요. 병아리콩 후무스, 렌틸 커리, 구운 가지.
입맛은 바뀝니다. 박 여사님은 손주와 새로운 재료 카드를 뽑아 함께 요리하며 놀이처럼 배웠습니다. 새로운 맛은 지속의 친구입니다. 지루하지 않을수록 오래 갑니다. 1. 식물성 위주, 2. 작은 생선주, 2에서 3회 삼설탕 가공식품, 최소 4하루 12시간 금식, 5. 저녁 일찍 65세 이후, 단백질 충분히 7통곡, 콩 채소, 늘리기 8회식 원칙, 지키기 9일 프로그램은 의료진과 10근력운동 15분. 이 10가지만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절반은 이깁니다. 단백질 목표는 적절한가요? 5일 프로그램을 해도 될까요? 약 복용 시간은 수정이 필요할까요? 비타민 D, 오메가3 필요 여부는? 메모에 가시면 상담이 훨씬 알차집니다. 수치는 개인차가 크니 나에게 맞는 조정이 중요합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면 안전과 효과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1주차 저녁 3시간 당기기, 통곡 콩 늘리기, 간식 줄이기. 2주차 12시간 금식 완성, 생선 2회, 15분 근력 운동. 매일 체크표에 동그라미만 그리세요. 빈칸이 채워질수록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박 여사님은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며 손주와 경쟁했죠. 게임처럼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심한 어지럼, 식은땀, 심계 항진, 지속적 구토 설사, 급격한 체중 감소는 중단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면 저혈당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목표는 가볍게 좋아지는 것이지 버티기가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귀하게 대하면 몸도 우리를 대접합니다. 롱고 박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강하게 오래 사는 것. 식탁에서 시작해 걷기, 잠마음까지 닿는 작은 습관이 내년의 나를 바꿉니다. 72세 박 여사님은 손주와 더 오래 놀고 68세 최 선생님은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의 접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을 30분만 앞당겨 보시겠어요? 냉장고에 채소를 눈높이에 두고 내일 아침 호두사활을 준비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